우리 모두는 인생을 걷는 어느 순간 혼자 걷는 여인을 마주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녀를 카페에서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책을 펼쳐놓고 세상을 넘어서는 듯한 먼 시선을 머금은 채 앉아있는 모습으로, 어쩌면 여행지에서, 아무도 그녀의 이름을 모르는 도시에서, 산길에서 스쳐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을에 떠오르는 침묵 속 질문, 왜일까? 왜 그녀는 혼자의 길을 선택했을까? 우리는 자라면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남자가 없는 여자는 어딘가 불완전하다고. 여성의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일 때, 누군가의 인정과 결혼이라는 소속 속에서 완성된다고. 하지만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리고 칼융이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듯 스스로 고독을 선택한 많은 여성들은 삶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 속으로 깊이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강요되어 혼자인 것과 의식적으로 혼자인 것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혼자 사는 여인은 감정적 지팡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심연을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를 낸 사람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자아인식과 성숙, 그리고 자유는 박수나 외부의 인정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깊은 침묵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칼융은 말했습니다. 밖을 바라보는 자는 꿈꾸고 안을 들여다보는 자는 깨어난다. 어쩌면 우리가 이 여성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그녀들이 연약하거나 길을 잃은 이들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 깨어난 존재들입니다. 빛과 그림자, 힘과 연약함, 사랑과 경계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개별화라는 험난한 여정을 선택한 여성들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에게 새로운 시선으로 이 현실을 바라보자고 초대하고 싶습니다. 고독한 여인은 슬프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그녀들 안에서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해 봅시다. 그들은 누군가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스스로를 구할 줄 아는 이들입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세요. 우리가 이제 함께 건너려는 여정은 단지 그녀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모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외면하는 것들, 그리고 이미 그것을 마주하고 나아간 이들의 용기에 대하여. 여성이 스스로 혼자 살기로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은 성급히 결론을 내립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겠지. 그렇게 속삭입니다. 하지만 거의 누구도 멈춰서 생각해보려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 여성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드문 여정에 발을 들여놓은 것인지 모른다는 것을. 바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칼융은 가르쳤습니다. 개별화, 즉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길은 삶의 어느 시점에서 고독을 필요로 한다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괴로워서가 아니라 깊은 발견은 타인의 지속적인 시선 아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 걷는 여인은 반드시 사랑을 포기한 상처받은 여인이 아닙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자신을 타인에 맞추려다 지친 이들일 수 있습니다. 필사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을 잃어갔음을 깨달은 이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단순하지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면의 침묵,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하는 일, 자신의 목소리를 되찾는 여정. 이 문맥 속에서 고독은 벌이 아닙니다. 하나의 방법입니다. 산산이 부서진 조각들을 다시 모으는 방법. 과거의 관계 속에서, 깨진 기대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떠맡았던 역할들 속에서 잊혀진 자신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칼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서 부정하는 것은 우리를 지배한다. 그리고 이 여성들이 하는 일은 정반대입니다. 숨기고 외면했던 것들을 의식의 빛 아래로 끌어내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여성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완성될 필요가 없는 여성, 자신의 피부 안에서 너무나 편안한 여성. 그녀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어딘가 불편해합니다. 마치 그녀가 아직 버리지 못한 감정적 의존의 조용한 계약을 깨뜨리고 있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말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는 타인의 인정 없이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없는 걸까? 그리고 바로 여기 자신을 만난 이들의 조용한 힘이 있습니다. 그녀는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변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녀의 삶이 말해줍니다. 그녀의 걸음이 말해줍니다. 자신의 연약함 앞에서도 꿋꿋한 눈빛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귀 기울이는 이에게 영혼의 속삭임처럼 들립니다. 너도 운전할 수 있어. 이것은 사랑이나 관계를 부정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혼자 걷는 여성이 삶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 아내보다 깊고 충만한 삶을 위한 공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공간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지우지 않아도 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자신을 잃지 않아도 되는 삶을 위해.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혁명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진정으로 만난 여성은 더 이상 감정의 부스러기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 언젠가 다시 사랑을 선택한다면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유에서 선택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 여성들에게 있어 자신의 영혼과 다시 만나는 것이 어떤 일시적인 사랑보다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재회는 자신과 함께 머물고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을 가로지르는 용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 자신과 함께 머물며 메아리가 목소리로 바뀌고 공허가 존재로 피어나기까지. 있잖아요.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사람이 다른 이들에게 가장 큰 불편함을 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나쁘거나 공격적이어서가 아니라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것을. 구원받을 필요 없이 혼자 걷는 여인은 아직도 의존과 필요를 통해 가치를 측정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한 위협이 됩니다. 그녀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자체가 당연하다고 여겨왔던 모든 것을 질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에게는 여성은 돌봄과 인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편안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잃을 것이라 믿는 것이 익숙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세우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스스로를 일으키며 스스로를 완성하는 여인이 나타납니다. 그녀는 말없이 보여줍니다. 기대에 맞추지 않고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며칠 전 한 환자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생애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여행이었습니다. 가까운 도시에 주말 동안 다녀오는 것.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행 자체보다 더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다고. 혼자 가는 거야. 놀람을 걱정으로 포장한 질문들. 무섭지 않아? 혼자 밥 먹으면 외롭지 않아? 사실 사람들을 두렵게 한 것은 그녀의 안전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시몬드 보부아르와 같은 여성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녀는 20세기가 요구했던 전통적인 아내와 어머니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고 온전한 방식으로 사랑했습니다. 스스로의 길을 선택했고 자신만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동시에 사랑받았고 공격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로운 여성은 주변 사람들을 해방시키기도 하지만 아직도 사슬에 갇혀 사는 이들의 현실을 드러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억압하는 것은 결국 타인에게 투사된다고. 어쩌면 이 여성들이 그런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거울이 되어 많은 이들의 두려움을 비춥니다. 그들은 용기를 보여줍니다. 아직도 의존을 통해 존재를 증명하려는 이들에게 독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구원이 필요 없는 여성은 이상하거나 거만하거나 차갑다고 여겨집니다. 그녀를 폄하하는 것이 기존의 시스템을 의심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 어쩌면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아직 스스로 그 길을 나설 용기가 없는 이들에게는 덜 아픈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알아야 합니다. 그녀는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정을 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는 단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감옥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을 뿐입니다. 그녀는 이해합니다. 사랑이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곁을 나란히 걷는 것이라는 것을. 사슬 없이, 틀 없이, 숨겨진 복종의 요구 없이. 이 대화를 더 깊이 이어가기 전에 아주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여성들이 남성을 미워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고독이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 만나기 위해, 서로를 완성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여성과 남성, 여성과 남성성은 서로를 풍요롭게 하고 서로를 고양시키는 힘입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여성에게 맡겨진 선물, 곧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일 것입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신성한 선물이며 남성이 결코 같은 방식으로 경험할 수 없는
창조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명이 모든 여성에게 그 길을 부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여성들의 여정이 작거나 덜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영혼들은 우리가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다른 길로 부름받습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길, 내면을 확장하는 길, 육체적 모성 대신 영적, 감정적, 문화적 열매를 맺는 길, 아이를 낳는 대신 아이디어를 낳고 공동체를 만들고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는 여성들. 칼 융은 가르쳤습니다. 진정한 개인의 성장 운동은 개인적인 기대를 넘어 집단적 투사와도 부딪히게 된다고. 혼자 살기로 선택한 여성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사회가 아직 다루지 못하는 진실을 거울처럼 비춥니다. 자율성, 힘, 감정적 완전성. 그녀는 종종 집단적 무의식 속 두려움의 투사를 짊어지게 됩니다. 자유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변화에 대한 두려움. 그녀는 행동 때문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불편함을 줍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가 조용히 말하는 듯합니다. 전통적인 역할 너머에도 삶이 있다. 기대 이상의 존엄성이 있다. 물론 이 메시지가 모두에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메시지는 아직도 외부의 인정이 있어야만 자신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이들의 불안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타인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믿는 이들의 감정적 의존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남성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탓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을 거부하지도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화해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와 함께 걷게 된다면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선택 때문일 것입니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그녀의 용기를 가까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가 깊은 곳에서 바라는 바를 상기시켜 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존재로 사랑받는 것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패배로 여기는 고독이 사실은 누군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독은 거절이나 버림받음에서 비롯된 씁쓸한 고독이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선택한, 성숙하게 받아들인 고독입니다. 여성이 혼자 걷기로 결정할 때 그녀는 삶을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들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에 묻혀버린 자신의 심장이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칼 융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억압하는 것은 언젠가 반드시 모습을 드러낸다고. 그리고 고독 속에서 잊혀졌던 부분들이 더욱 크게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묻어두었던 실망, 해결되지 않은 두려움. 이 모든 것이 떠오릅니다. 징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이런 의미에서 고독은 영혼을 위한 실험실입니다. 외부의 기대에서 벗어나 여성이 자신의 잃어버린 조각들을 다시 찾고 내면으로부터 스스로를 재건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많은 이들은 이 과정을 피합니다. 고요 속에 깃든 진실을 마주하기보다는 관계에서 관계로,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로 뛰어다닙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고 그 침묵 속에 머물 용기를 낸 이들은 비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은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무게가 아니라 힘으로 바뀐다는 것. 그리고 견딜 수 없을 것 같던 결핍은 내면의 충만함으로 변한다는 것. 박수갈채나 누군가의 동행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간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공허하게만 느껴졌던 공간이 조금씩 다른 형태로 채워집니다. 혼자 깨어날 때 느끼는 평화, 자신만의 리듬을 존중하는 일상, 에너지를 나누고 싶은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는 자유. 그녀는 깨닫습니다. 혼자 있다는 것은 비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식적으로 살아가는 고독은 비옥한 땅이라는 것을. 아직 피어나지 않은 꽃들을 위한 씨앗터라는 것을. 융은 믿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진심으로 마주할 때 온다고. 그 과정은 결코 즉각적이지도 부드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입니다. 고독은 바로 그 만남을 가능하게 합니다. 환상을 찢어내고 가면을 벗기고 그 자리에 깊은 진정성과 뿌리를 심습니다. 이 여정을 통과한 여성은 더 온전해지고 더 고요해지고 자신이 누구인지 더욱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는 스스로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품게 됩니다.
물론 쉬운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을 마주하는 여정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걸까? 스스로 묻는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날들에 치유는 더욱 깊어집니다. 급하게 탈출하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탱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안식처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존재나 부재에 자신의 평화를 맡기지 않게 됩니다. 만약 지금 당신도 내면으로 깊이 잠수하고 있는 시기에 있다면, 그 고요함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조금 더 깊은 걸음을 내딛어 보기를 초대합니다. 첫 번째, 고정 댓글에 영적 치유에 관한 특별한 전자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 그 안에 사색과 실천, 그리고 길잡이를 담았습니다. 고독은 길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가장 오래되고 잊혀진 언어, 자신의 영혼의 언어로 다시 쓰이는 이야기입니다. 고독이 두려움의 장소에서 치유의 터전으로 변해갈 때 여성 안에서는 아주 깊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일어납니다. 마치 하늘을 향해 뻗어나가기 전에 먼저 땅 깊숙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처럼 수많은 내면의 아픔을 건너온 뒤 그녀는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더 의식적으로, 더 온전하게, 더 감정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이 깨어남은 책에서 흔히 묘사되는 것처럼 갑작스러운 계시가 아닙니다. 느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수없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과정입니다. 어느 날 그녀는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미성숙한 사람들의 틀에 맞추기 위해 자신의 의견을 줄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녀는 더 이상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거절당할까 두려워 말과 선택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성숙함이란 자신의 모순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우리는 빛만으로 혹은 그림자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희망, 실패와 위대함이 뒤섞인 살아있는 존재임을 이해하는 것. 감정적으로 깨어난 여성은 그 복합성을 포용하게 됩니다. 사랑받기 위해 완벽해지려 하지 않습니다. 강해 보이기 위해 연약함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압니다. 진정성 있게 존재하는 것이 흠없이 존재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이 새로운 시각을 가진 그녀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고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피상적인 관계를 뒤로하고 허전한 만남을 떠나고 가면을 요구하는 우정을 정리합니다. 이제 그녀가 찾는 것은 진짜 존재입니다. 깊은 교류입니다. 자신의 진실을 존중해주는 인연입니다. 더 이상 친구 수, 사랑하는 사람 수, 초대받은 모임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진정성입니다. 진짜 울림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 변화는 작은 것들로 드러납니다. 그녀는 죄책감 없이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있는 것을 실패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숙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공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보다 스스로의 동반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데 더 이상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평화가 필요나 습관으로 이어진 관계보다 훨씬 소중하다는 것을. 이 새로운 태도와 존재 방식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을 가려냅니다. 그녀의 빛에 매료되는 사람은 남습니다. 그녀의 옛 결핍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은 떠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사실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억지로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녀는 압니다. 자신의 첫 번째 집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충성은 남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라는 것을. 결국 달라진 것은 뿌리입니다. 소속되기를 갈망하던 여성은 이제 스스로를 충족시킵니다. 거절을 두려워하던 여성은 이제 거절이 해방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조용하고도 강력한 변화를 통해 그녀는 세상의 새로운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요구하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자신을 숨기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볼 줄 아는 이들은 볼 것입니다. 함께 걸을 성숙함을 지닌 이들은 곁에 남을 것입니다. 결국 진정한 감정적 깨어남이란 무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함은 어쩌면 세상과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용기이자 사랑의 행위일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단지 혼자 사는 여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해야 했던 모든 영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타인을 선택하기 전에 스스로를 선택해야 했던 사람들의 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관중도 없이, 인정받을 필요도 없이, 이해받기를 바라지도 않고 조용히 스스로를 다시 세우기로 결심한 그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정을 건너는 여성은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사랑하는 능력을 더 깊고 정제된 것으로 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함께 걸을 수 있는 이가 깨트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을 완성시켜줄 사랑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자신이 온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사랑은 존중하는 사랑, 영감을 주는 사랑, 자유로움을 함께 기뻐하는 사랑입니다. 칼융은 말했습니다. 개별화, 즉 스스로 완전해지는 길은 내면을 향한 여행이며 우리가 부정해왔던 모든 부분들과 화해하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한 여성이 그 지점에 다다를 때 그녀는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등대가 됩니다. 억지로 강요하지 않고 조용히 영감을 줍니다. 사과하지 않고 존재하며 고개를 떨구지 않으며 자신의 빛을 줄여 작은 공간에 억지로 맞추려 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도 이 여정을 걷고 있거나 이제 막 그 길에 발을 들였다고 느낀다면 기억하세요.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걸음이 의미 있습니다. 모든 아픔을 통과할 때마다 당신 안에 깃들어 있는 힘은 더욱 비옥한 토양으로 바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면으로 더 깊이 잠수하고 싶을 때가 온다면 첫 번째 고정 댓글에 남겨둔 영적 치유에 관한 전자책을 기억해 주세요.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동안 당신에게 작은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진정한 성취란 누군가가 우리를 구해주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스스로에게 안전한 집이 되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의 본질과 그렇게 깊이 연결될 때 언젠가 다가올 사랑은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르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결코 결핍이 아니라